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뉘른베르크, 위넨, 아우크스부르크를 품은 바이에른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주는 독일 동남부에 위치한 인구 1300명이 살고 있는 주입니다. 독일 16개 주 중 가장 면적이 넓고 동쪽에 체코, 남쪽에 오스트리아, 서남쪽에 스위스와 접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의 주도는 위넨이고 주요 도시로는 뉘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잉골슈타트 등이 있습니다. 바이에른에 처음 정착한 주민들은 켈트족들로 기원전 10년경 북쪽의 튜턴족과 남쪽의 로마인들 사이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이에른 일대를 정복해 북쪽 경계를 따라 요새들을 건설해 튜턴족의 남침을 막았습니다. 5세기에는 훈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게르만족들이 이동하여 로마 제국 영토를 침공하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발생했고, 이는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488년에서 520년 사이에는 게르만족 대이동의 물결 속에 바이에른 일대에도 게르만족의 일파인 바이에른족이 들어와 원주민인 켈트족, 로마인들과 뒤섞여 정착했습니다. 이후 555년에서 788년 사이 프랑크족의 아길론핀 공작 가문의 통치를 받았고, 이 시기는 바이에른 공국이라 불렸습니다. 788년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왕조 2대 왕인 카롤루스 대제는 아길론핀 가문의 공작 타실로 3세를 폐위시키고 바이에른 공국을 프랑크 왕국에 합병시켰습니다. 817년 카롤루스 대제 사후 프랑크 왕국은 분할되었으며 바이에른 공국은 3대 왕 루도비쿠스 1세의 차지가 되어 동프랑크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이후 919년 동프랑크 왕국은 독일 왕국으로 변모했으며 바이에른 공국은 독일 왕국을 구성하는 5대 부족 공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962년에는 독일 왕국의 오토 왕조 초대 황제인 오토 1세가 마침내 교황의 대관을 받아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976년 바이에른 공국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대립하고 있었고, 황제의 견제와 바이에른 공국의 내부 분열이 겹치면서 오스트리아 변경백국, 케른텐 공국이 분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바이에른주와 오스트리아는 문화적으로 매우 유사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1180년 신성 로마 제국의 호헨슈타우펜 왕조 초대 황제인 프리드리 1세가 외사촌이자 정적인 하인리 사자공으로부터 바이에른 영지를 몰수한 후 바이에른 궁정백작이던 비테스바흐 가문에 증여하였고, 이로써 유서 깊은 바이에르 비테스바흐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506년 바이에른 공국 공자 알브레이트 4세는 갈라졌던 비테스바흐 가문의 모든 영토를 통합했고 위넨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1517년에는 마르틴 루터의 95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이 발생하자 알브레이트 4세의 아들 빌헬름 4세가 가톨릭 수호의 입장을 취하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함께 대항종교 개혁 세력의 중심이 되었고, 마침내 1545년 빌헬름 4세는 바이에른 공국으로 재통합했습니다. 이후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루터교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1618년부터 48년 30년 전쟁 때 바이에른 공국 공장인 막시밀리언 1세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편에서 싸웠고, 바이에른 공국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때 막시밀리안 1세는 초대 선제후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바이에른 공국은 바이에른 선제후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18세기 3대 선제후 막시밀리안 2세 에마누엘과 신성로마 제국 비테스바흐 왕조 2대 왕제인 카를 7세로 인하여 1701년부터 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1840년부터 48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등으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1777년에는 바이에른 비테스바흐 가문의 마지막 선제후인 막시밀리안 3세 요제프가 사망하면서 팔츠 가문의 선제후 카를 테오도어에 의해 팔츠와 바이에른이 재통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성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크로트팅겐 왕조의 2대 왕제인 요제프 2세가 바이에른 일부 지역을 병합하려 했으나 프로이센 3대 왕 프리드리 2세의 반대로
바이에른 계승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카를 테오도어는 거주지를 미넨으로 옮겼고 바이에른은 명실상부한 피텔스바흐 가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1792년부터 1801년 프랑스 혁명기에 접어들자 바이에른 선제국은 프랑스 혁명에 맞선 제1차, 2차 반프랑스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이때 1796년에는 프랑스 혁명군, 1799년에는 오스트리아, 다시 1800년에는 프랑스 제1공화국에 점령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선제국은 프랑스 제1제국의 동맹국이 되어 오스트리아 제국을 희생시키며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805년에는 프레스부르크 조약에 따라 현재의 경계대로 영토를 얻었고 1806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됐습니다. 이때 바이에른 선제국은 바이에른 왕국으로 격상됐고 7대 선제후 막시밀리안 4세 요제프는 초대왕 막시밀리안 1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813년 나폴레옹 전쟁 후기인 라이프치히 전투 직전에 프랑스 제1제국 초대왕제 나폴레옹 1세를 벌였고 1815년에는 제7차 반프랑스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에른 왕국은 비내이 후에도 이미 취득한 영토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독일 연방 내에서 오스트리아 제국과 프로이센 왕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1866년 4대왕 루트비 2세는 바이에른 왕국을 프로이센 왕국이 주도하는 독일령으로 합치자는 프로이센의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제안을 거절했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제국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1870년 프로이센 왕국의 조속한 승리와 바이에른 왕국에 대한 프로이센 왕국의 온건한 정책으로 바이에른 왕국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 프로이센 왕국 편에 섰으며 그 후 프로이센 왕국 7대왕 비렐름 2세의 주도하에 독일 제국을 수립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1871년 바이에른 왕국은 독일 제국에 감행했으며 독일 제국 내에서 프로이센에 이어 2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트비 2세는 정신불안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건설 사업들이 바이에른 왕국의 국고를 바닥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립사회주의자인 쿠르트 아이너스가 바이에른 왕국을 무너뜨리고 바이에른 인민국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1919년 아이스너는 암살되었고 잇따른 혼란 속에서 노동자 평의회를 통치기구로 하는 바이에른 평의회 공화국을 구성했고 이후 같은 해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1923년 아돌프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운동이 미넨에서 시작되었고 미넨의 맥주홀에서 미넨 폭동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후 1930년대 초반만 해도 군소정당이던 나치당은 니른베르크에서 진행된 보궐선거에 압승하도록 총력전을 펼쳤고 파울 요제프 게벨스는 선거 결과를 왜곡하여 독일 국민들이 나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니른베르크 및 독일 남부 지역은 나치의 본진처럼 여겨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46년까지 니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니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전후 바이에른 일대는 미국 점령 지역의 일부가 되었고 프랑스 점령 지역인 팔치는 분리되어 라인란트 팔치주에 편입됐습니다. 1948년에는 서독기본법에 따라 바이에른 일대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바이에른주가 되었고 수도 베를린이 동독 영토인 브란덴부르크주에 둘러싸는 바람에 여러 대기업이 바이에른으로 이전해 전후 경제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바이에른주 출신 기업과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용차 기업인 만, 엔지니어링 기업 지멘스, 보험 금융 서비스 기업 알리안츠, 자동차 기업 아우디, 자동차 기업 BMW, 광학 반도체와 조명기구 기업인 오스람,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인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로는 리바이스의 창업주 리바이 스트라우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발견한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푸마의 창업주 루돌프 다슬러, 아디다스의 창업주 아돌프 다슬러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뉘른베르크, 뮌헨, 아우크스부르크를 품은 바이에른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